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찍으면서 앞으로의 방역 조치가 걱정되는 상황에 저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며 국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과연 어떤 바이러스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오미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돌기 단백질에서 기본 변이보다 2배 정도 많은 32개의 돌연 변이 부위가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남아공은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부터 요한네스버스 근방의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보고되었고 해당 지역의 재생산 지수가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한네스버그 근방의 70여 건의 검체에서 발견된 유전체 서열은 델타와 전혀 다른 유형임이 밝혀집니다. 그 어떤 메이저 변이들의 하위 계통도 아니며 새로운 변이라고 밝혀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재감염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무려 32개에 달하는 유전자 변이를 포함하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위험 돌연 변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면역 회피 돌연 변이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위험할까요? 모든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나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가지고 있는 수의 약 2배에 달합니다. 현재의 백신이 대응하도록 설계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로이터는 말합니다. 영국보건안전청 선임의학고문은 BBC 라디오에서 일부 돌연 변이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른 돌연 변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찰된 가장 복잡한 변이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 변종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지는 않아 오미크론 증상이나 감염 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보건관리들은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 델타 변이종에 비해 덜 위험하다는 말은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기는 하지만 아직 중증도를 결론짓기 전에 과학자들이 좀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증상으로 대단히 위력적이고 심한 증상은 없었지만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염병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적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현재 오미크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이들의 30대 지인 그리고 또 다른 나이지리아 입국자 5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했고 이후에도 전북과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추정 사례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국내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온 입국자를 시작으로 이미 5차 감염까지 이뤄낸 것으로 의심되며 앞으로 확진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유학생이 입국을 하면서 집단 감염 추정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학생과 관련해 최소 38명의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감염자 75명, 의심자는 5명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부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담당 구청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이들 부부 중 아내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은 6대주 30여 개의 국가에 퍼졌지만 아직 오미크론 사망자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파악한 바로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세, 치명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감기와 같이 전파력이 있어 잘 걸릴 수 있지만 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시각입니다. 이유는 사람 세포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같은 종류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현재 유행하는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감기와 같은 오미크론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기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저조차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소식에, 더 나아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소식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바이러스도 없이 코로나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델타 변이를 밀어낼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자료와 정보가 보충되어 심각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오미크론에 대한 큰 걱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